자, 봅시다. 김미연님께서 그럼 요즘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광고는 뭐라고 하시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한 큐에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 한번 답변 드려볼까요? 효과적인 광고, 특히 비용 대비 효과적인 광고는 뭐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김미연님의 아이템이 뭔지 모르잖아요. 쇼핑몰일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일 수도 있고 무슨 학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케팅과 컨설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입장에서 야, 네 광고 이게 좋아. 너 광고 이게 뭐야? 이렇게 땅땅 얘기하기가 이 컨설턴트 혹은 이 마케터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과거에는 뭐 이렇게 했겠죠. 뭐 블로그가 좋아요. 뭐 인스타그램 좋아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 이것저것 겪다 보니 지금 저한테 야, 그러면 효과적인 광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환이 잘 나오는 광고 상품이 제일 좋은 광고 상품이에요. 그러면 김미연님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환 세팅은 하셨나요? 전환 세팅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효과 좋은 광고 상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죠. 블로그 상위 노출들이 막 전화가 블로그 효과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환 세팅을 딱 해놓으시면은 블로그가 좋구나, 뭐 인스타그램이 좋구나, 아니면 블로그 체험단이 좋네? 아니면 구글 광고가 제일 좋은데?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환 세팅은 보통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거든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답이 좀 동문서답 같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이 좋아요, 뭐 페이스북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업종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거의 광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싶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거 보고 막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거기에 블로그 마케팅, 이 유튜브 마케팅, 뭐 구글 애널리틱스의 결과는 굉장히 전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여러분들한테는 맞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에 PC에서 제일 많은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건 페이스북 광고겠죠. 그런데 제 또 아는 지인이 지금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교육업종에 계신데 거긴 취미생활 관련된 거거든요. 거기에 왔다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인데 그러면 김미연님은 저에게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측정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고 전환을 분석하니까 나오더라. 약간 여기 조금 더 추가하면은 UTM이라고 마케팅적인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설정을 하셔야 성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프라인에 마케팅한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넌 추적을 했지? 라고 했을 때 뭐 추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에서 가장 정확한 추적 방법 중에 하나는 스마트콜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콜은 050 번호를 이렇게 발급하는데 번호를 바꿔서 여러 가지를 발급해서 예를 들면 같은 전화는 같은 데 오지만 아파트에 붙인 그 전단지의 전화번호와 엘리베이터 안에 붙인 전단지의 전화번호 다 다르게 해서 어디서 전화가 많이 왔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효과가 좋은 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전환 세팅을 한 다음에 광고비 대비해서 전환이 제일 나오는 게 제일 성과가 좋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리양 중고군님이 미디어 커머스의 어떤 트렌드 이런 거 한번 얘기를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지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컨텐츠로 뭘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컨텐츠로 뭔가 뭐 보시면 롯데도 그렇고
또 SK텔레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미디어 커머스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는 뭐 작은 기업 아니면 뭐 대기업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수준에서 미디어 커머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미디어 커머스 일단 첫 번째는 왜라는 게 있습니다. 왜 미디어 커머스를 하느냐? 일단 현실적으로 광고비가 너무 비싸요. 더럽게 비쌉니다. 검색 광고 혹시 해보신 분, 페이스북 광고 해보신 분 아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광고비 지금 코로나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비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로만 버티기가 좀 쉽지 않고요. 고객이 후기나 광고를 예전보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아내가 무슨 제품을 사려고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에 물어봐 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야, 그 블로그 다 뻥이잖아, 다 가짜잖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많거든요. 후기라던가 다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고객들이 광고나 후기를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팬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뭐 구독자일 수도 있고요, 팔로워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불릴 수 있겠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의 말을 믿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의 상품을 좋아해주는 요 팬을 만드는데 이 미디어 커머스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를 왜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런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디어 커머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 안 맞더라도 대략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쇼핑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뭐 쿠팡, 네이버, 뭐 또 롯데 홈쇼핑 이렇게 해서 너 라이브 해 아니면 너 컨텐츠 만들어서 네 물건 팔어.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태동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 성패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쇼핑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미디어 커머스 서비스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북에서 쇼핑 기능들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페북, 샵스 혹은 인스타그램에도 샵 기능들이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유튜브 보다가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넣는다고 해요. 쇼핑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비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북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미디어 커머스가 좀 주목을 받는 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북에서 날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물건, 나의 가격 이런 게 아니라 내 컨텐츠가 좋아서 해주는 실질적인 팬들이 나를 구매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디어 커머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면은 팬들이 존재하고 팬들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북 쇼핑을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 시장은 점점점 커질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로 물건 파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 할인을 엄청 때려서 그렇다기 하기보다는 난 그냥 네가 좋거든요. 네 물건을 내가 믿고 사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로 이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유튜버가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팬들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커머스는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디어 커머스의 고민은 컨텐츠와 수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쇼핑몰 플랫폼에서 하는 커머스들은 다 홈쇼핑처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팬이 생길 수 있겠지만 거기에 주된 목적은 난 사러 가는 거거든요. 가격이나 이런 게 많겠죠. 하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라이브라던가 아니면 미디어 커머스들은 내가 네가 좋으니까 너한테 사러 가는 건데 그런데 너 요즘 자꾸 팔려고만 하더라? 이렇게 된다거나 야, 네 거 써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던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한편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이런 컨텐츠 올려야 돼? 아 이거 빨리 물건 파는 컨텐츠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디어 커머스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와 수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많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도 이 오신의 학교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또 이분들에게 또 좋은 컨텐츠도 올려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미디어 커머스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요런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리양 중건님께서 자사 쇼핑몰이 오픈 예정이고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인스타 홍보부터 하려는데 인스타가 아니더라도 홍보하는데 좋은 꿀팁이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힘든 질문이네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쇼핑몰 홍보를 할 때 기본 전략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렇게 좀 구분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내 홈페이지에 처음 오시는 분들, 신규 방문자죠. 이 신규 방문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을까? 요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서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이탈 고객들, 내 홈페이지에 왔다가 나간 사람들, 요렇게 나눠서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리양 중고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기본 개념 정도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검색이 있을 수 있고요. SNS가 있을 수 있고요. 광고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노출이 가능한 블로그가 있다면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세부 키워드 중심의 검색 광고,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얘가 시원치 않아 라고 한다면 검색 광고라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얘는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 구글,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의 디스커버리 광고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색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메인 키워드로는 좀 하기 힘드니 세부 키워드로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이버의 쇼핑 광고도 300원 미만이면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방문자 중에 질이 좋다, 보통 이 질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탈률, 즉 홈페이지에 와서 나가는 비율이 낮은 사람, 이탈률이 낮은 사람과 내 홈페이지에 와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즉 체류 시간이 긴 사람, 그리고 다시 내 홈페이지에 올 수 있는 재방문자, 내 홈페이지에 와서 많은 페이지를 봤어, 이런 페이지 뷰가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이 주로 검색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이거 있으면 정말 좋지만 노출이 가능한 블로그가 없다라고 한다면 세부 키워드로 검색 광고,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SNS는 아이템을 인스타그램으로 팬을 모으시는 것, 그러니까 수리양 중고님이 하시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이 분들은 초반에 많이 늘진 않을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 혹은 내 제품을 사시는 분들에게 인스타그램을 소개하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당장보다는 한 1년, 길게는 1년 정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쇼핑몰에 종속이 된 이런 인스타그램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수리양 중고군님의 개인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다가 쇼핑몰로 확장을 했어, 약간 이런 컨셉? 수리양 중고군님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이런 컨셉으로 하시면 어떨까?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5종년의 인스타그램인데 쇼핑몰도 하네? 이런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고인데 페북, 인스타, 그 다음에 배너 광고. 요거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과들이 좀 많이 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매출이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크게 떨어지겠지만 회원 가입하고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해서 수박 쿠폰 3,000장을 주겠다. 이러면 개나 소나 다 하겠죠. 그런데 매출이랑 연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 제품 3만 원이에요. 막 배너 막 띄어. 이게 또 별로 매출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이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 제품을 사시면 넌 이런 이 혜택을 얻을 수 있어. 혹은 내 제품은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캠페인의 의도가 명확하게 들어간 광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객 원피스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좀 다양한 광고들 혹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성 쇼핑몰 이벤트들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난 요런 거 한번 해봐야지. 뺏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 인스타그램에 이벤트 요런 거 좀 써먹을 수 있는 거 보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체리피커 뭐 하면 주겠다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마케팅은 소셜 로그인 뭐 지금 아마 적용하고 계시겠죠. 소셜 로그인인데 저라면 하나 더 들어가서 카카오 싱크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 싱크라는 게 있는데 들어가시면 뭐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에 더하기 플러스 친구를 자동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카카오톡 채널이죠. 그러니까 카카오 싱크는 간편 회원 가입 소셜 로그인 더하기 카카오톡 채널을 자동으로 구독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동 구독되면 전체 메시지나 이런 걸로 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 싱크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뭐 예를 들면 엄청 많거든요. 이 중에 뭐 하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영상도 찍었고 제가 직접 해본 서비스 중에 하나는 타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서비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 홈페이지에 와서 어떤 상품을 보고 나갔어.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문자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뿌린다. 이 사람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놓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러면 문자나 이메일이나 뭐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너 장바구니에 물건 있잖아. 빨리 사. 아니면 내가 상품을 두세 개를 보고 나갔어 라고 한다면 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거 통해서 야 너 상품 두세 개 봐놓고 왜 안 사? 빨리 사 라고 뭔가 이렇게 계속 홈페이지에서 웅짝웅짝웅짝웅짝 하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개입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들이 알아서 이렇게 내가 정해준 캠페인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은 내 홈페이지에 왔지만 뭔가 쿵짝쿵짝쿵짝 하다가 결국에는 사게끔 하는 거죠. 고객을 내가 뭘 안 해도 계속 귀찮게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실 때 사용할 요 픽셀과 요 추적 코드, 뭐 GDN이라던가 혹은 다양한 배너 광고를 할 요거를 깔아 놓으셔야 요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이탈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문자, 이메일, 카톡 메시지로 다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분들은 대부분 이 소셜 로그인이나 혹은 일반 로그인을 통해서 나한테 전화번호나 정보를 남기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효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배너의 리타겟팅 여기는 아시다시피 타겟을 잡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바일인지 연령은 어떻게 돼 뭐 이런 다양한 타겟들을 잡아서 노출시키는 거지만 여기에 광고는 뭐냐면 내 홈페이지에 온 사람들 중에 뭘 본 사람들한테만 노출시키겠다 요거거든요. 요게 가능한 이유는 픽셀이나 추적 코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게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홈페이지에 달아줘야 요놈이 가능합니다. 요놈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글쎄요 뭐 하면 좀 찝찝할 수도 있고 대부분 많이 합니다. 뭐냐면 페이스북 광고 중에 맞춤 타겟 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소라게를 아까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가입할 카페는 어디 있을까요? 이 중에
요거는 회원이 14,000명 정도 열매가 있네요. 요거 괜찮네. 여기 진짜 소라게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전체 글을 보면 뭐 글들이 쭉 있는데 이 분들은 아마 소라게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꼬셔서 내 광고가 노출이 되면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혹은 제가 와인 관련 액세서리를 팔아 라고 한다면 와인과 여행 이렇게 뭔가 와인 관련돼서 컨텐츠를 쭉 올리는 카페가 좋겠죠. 이런 카페에 글을 올리신 분들의 아이디를 주르륵 추천해서 이걸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맞춤 타겟 광고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내 거를 살 것 같은 커뮤니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분들의 이메일을 가지고 와서 요걸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는 거고, 물론 이걸로 그냥 이메일을 쫙 뿌렸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신고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수집한 거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로만 지키시고 운영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래서 한번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 짧은 강의는 바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 물론 뭐 엄청나게 다양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하느냐 혹은 홈페이지 밖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쇼핑몰일 수도 있고요, 뭐 쇼핑몰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페이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와 구글 서치 콘솔, 그냥 웹마스터 도구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알아먹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오씨 아줌마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명 그리고 설명 문구 요렇게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요렇게 네이버한테 내 사이트명과 설명 문구를 잘 읽어가 라고 하는 게 바로 네이버의 서치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요 네이버의 서치 어드바이저의 웹마스터 도구라는 걸 통해야만 이렇게 네이버 검색에 잘 노출이 됩니다.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 역시도 이렇게 오씨 아줌마라고 하고 블로그 마케팅 교육 어쩌고저쩌고 요거 그대로 나와있죠. 요거 저 요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건 물론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검색에 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노출되기 위해서는 요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구글 서치 콘솔 웹마스터 도구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등록을 시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밖에서 꼭 해야 되는 건 네이버와 구글 요 두 가지의 웹마스터 도구, 서치 어드바이저, 서치 콘솔, 그러니까 사이트 등록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꼭 사이트 등록을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런 게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주소가 오시스쿨.me거든요. 제 오시네 학교라고 하는 홈페이지 주소가 오시스쿨.me인데 앞에 사이트를 붙여서 검색을 해보면 제 홈페이지에서 나온 페이지들을 네이버가 얼만큼 잘 읽어가냐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 홈페이지에서 생성한 게시글들이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회원 가입 페이지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읽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뭐 비교적 제 홈페이지를 잘 읽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본격 비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게시글도 네이버에서 이렇게 읽히고 있다. 그런데 이 사이트 땡땡 요거는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텐츠들을 읽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웹마스터 도구가 깔려 있다면 훨씬 더 검색 엔진이 잘 읽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꼭 잘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 사실 이 강의를 왜 준비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잘 안 하시더라고요.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대부분 안 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게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꼭 해야 될 거 이제 홈페이지 내에 문제인데요.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뭐냐?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널리틱스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카페 입사라던가 혹은 워드프레스도 그렇고 자체적인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로는 뭔가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내 홈페이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할 때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것을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끝나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를 하면 많은 업체에서 오늘 방문자가 몇 명 들어왔구나. 네이버로 많이 들어왔네? 아니면 유튜브로 뭐 이렇게 들어왔네? 아니면 배너 광고로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고 끝이 아니죠. 전환 페이지라는 걸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1번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전환 페이지 설정.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짧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소스,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구매했다. 이게 최고의 전환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을 남기면 이거 매출에 영향을 주는,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소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업체들은 회원 가입 혹은 어떤 업체들은 이벤트 참여 뭐 등등등의 이런 전환 페이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전환 페이지 설정이 뭐지? 라고 궁금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전환 페이지냐 라고 봤을 땐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구글 애널리틱스가 똑똑해가지고 야, 얘는 구매했으니까 구매 1, 얘는 회원 가입했으니까 회원 1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일단 구매 완료, 이 구매 완료는 어떻게 하느냐, 제 홈페이지이거든요. 여기가 제 홈페이지이고요. 저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매출이 나는 건 여기죠. 월 29,990원에 결제해 이거죠. 구매하기.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을 해서 구매하는 페이지로 가겠죠. 그리고 구매가 끝나면 요거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페이지죠. 요 페이지. 여러분들의 쇼핑몰에도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페이지가 있겠고, 혹은 상담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주소만 뜨면 구글 애널리틱스가 구매했구나 라고 뜨는 겁니다. 이 페이지는 누가 일부러 저처럼 이렇게 접근하지 않은 이상 이게 뜨지 않거든요. 이 페이지가 떴다. 결제한 사람한테만 떴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환, 구매 관련돼서 전화는 구매해줘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땡큐 페이지. 이게 전환 페이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환 페이지를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작은데 큰데 뭐 중간급 다 돌아다녔지만 이 전환 페이지 잘 설정하는 업체들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 운영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잖아요. 페이스북 픽셀 그리고 광고 스크립트를 심어 주셔야 효과적으로 마케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내용은 여기서 뭔가 더 하는 거겠죠. 그러나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최소한 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주민등록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백신도 맞아야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해야 되는 것과 같은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면 꼭 해야 되는 거,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시고 전환 페이지, 야 이거 안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환 페이지 설정하시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어떤 게 전환 페이지인지. 그리고 페이스북,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페이스북의 픽셀과 광고 스크립트를 꼭 삽입하시고, 홈페이지 밖에서는 사이트 등록을 위해서 서치 어드바이저와 구글 서치 콘솔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G님께서 건강기능식품 관련은 인스타그램에서 어려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씨 아줌마를 홍보하기 위한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너무 이걸 잘 알거든요.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요쯤에 어딘가 있겠죠. 요쯤에. 글쎄요. 뭐 딴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요쯤인 것 같아요. 도서공연문화? 하여튼 뭐 요쯤인 것 같아요. 제가 건강식품 관련돼서 뭐 직접 해본 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드리기엔 좀 무리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여기 들어간다, 내 건강식품이 너무 예뻐. 그래서 혹은 내 건강식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몸매가 예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주얼적으로 매력적이야, 뭐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면은 인스타그램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재미없는 이런 마케팅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 재테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돈 벌려고 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느 것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케팅한 제가 갑자기 맛집, 음식, 여행, 일상생활을 막 공개해, 그리고 막 팔로 늘려, 물론 이분들이 저한테 다시 들어와서 돈을 쓸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 경험상 그럴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 아이템을 홍보하기에는 이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YG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속해, 여기에 속한다, 비주얼적으로 뭔가 매력적이야, 뭐 눈뽕이라고 하잖아요. 눈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저는 추천합니다. 반면에 저처럼 뭔가 눈뽕이 뭐 없어, 이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글쎄요, 뭐 녹용 뭐 이런 거를, 글쎄요, 사진을 지가 아무리 잘 찍어도 녹용을 뭐 어떻게 찍을까요? 뭐 여튼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면 그거는 인스타그램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아이템이 어떠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예전에 열심히 하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카카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은 망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카오 스토리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30대 중후반 40대의 주부, 이런 아이템이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대고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뭐 유튜브는 어떠고 막 이런 걸 막 썼어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다른 분의 강의를 듣고 자기도 카카오 스토리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봤더니 이 기업은 직무 교육하는 곳이에요. 직장인들의 직무를 교육하는 곳인데 직장인들이 카카오 스토리에서 보면서 내 직무 교육은 여기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맞냐 안 맞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식품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이 어려운가? 아이템이 맞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저처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별로다 라고 하시면 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비를 안 쓰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체험단 마케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요걸 켜고 말씀을 드릴게요. 짜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저는 삼겹살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가정입니다. 저의 스마트 스토어는 더 굽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리뷰도 기본적으로 많이 달아달라고 얘기했고, 제가 지난번에 가구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물론 많은 분들이 직접 컨텐츠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하실 때는 요 리뷰 부분에 사실 가짜라고 하고는 좀 힘들지만, 내가 어떤 삼겹살을 보내주고 그분들이 무료로 시식을 하시고
리뷰를 적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리뷰들을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노출만으로는 요 업체를 홍보시키기에, 내 스마트 스토어를 활성화시키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광고이고요. 광고는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체험당 인플루언서 마케팅 요거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블로그 마케팅 관련돼서는 레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름이 위블이었는데요. 여기는 체험단 마케팅, 특히 블로그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물론 비용이 듭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건당 한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관련돼서는 요 08리터, 요 08리터가 인스타그램을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겠지만 사실 돈 없이 광고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저런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마케팅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초반에는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요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라고 했을 때 저한테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요런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삼겹살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 혹은 한우 관련돼서 뭔가 요리를 만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로 요리 블로거들이겠죠. 요리 블로거들의 적합한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이분한테 가서, 그리고 이분에게 쪽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제품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 제품을 사용해보시고 리뷰를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깁니다. 또 요분의 글을 읽고 뭔가 내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한다면 이분에게 쪽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은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겹살 보내드릴 테니 맛있게 드시고 블로그에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템과 관련이 있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상위에 노출이 된 그런 컨텐츠들을 클릭을 해서 컨텐츠가 마음에 들면 쪽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제가 홍삼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뷰에 들어가면 수많은 업체들이 홍삼 관련돼서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홍삼을 판매하는데 홍삼 스틱 흡수율이 높은 진한 맛을 이분한테 또 요청을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홍삼이라는 걸 리뷰를 했는데 또 홍삼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홍삼을 하지만 홍삼을 검색하면 안 되고 유산균이라던가 칼슘 영양제라던가 뭐 이렇게 관련도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도 있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상위에 노출된 블로거들에게 쪽지를 보내시는 거 중요하고요. 인스타그램도 관련 해시태그를 검색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리스타그램 뭐 많겠죠. 그러면 이분들 중에 내 성향에 맞는 분들 클릭을 해서 보고 마음에 들면 이분에게 쪽지를 보냅니다. 뭐 DM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메시지만 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DM만 보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메일 주소라던가 연락처를 공개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요분께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 들어가셔서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서 이분에게 나는 삼겹살을 파는 사람인데 내 삼겹살 맛있게 드셔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야,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해줘? 물론 답변을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한 100건 정도 보내면 대략 두세 건, 뭐 세네 건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또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는 요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뭐 여러분들의 제품이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퍼뜨릴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노가다기도 하고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블로그 방문자 뭐 10만 명, 20만 명 하루에 이렇게 들어오는 블로거들 말고 하루에 4,000명, 5,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노출이 잘 돼. 이런 분들한테
컨택을 하는 게 더 낫구나. 인플루언서들도 인스타그램에서 뭐 10만 명, 20만 명 이런 팔로워 있는 사람들보다 대략 2만 명, 3만 명 있는 분들도 효과가 좋더라. 이분들이 컨텐츠 노출시켰을 때 어느 정도 노출도 되고 반응도 좋더라. 그래, 10만 명보다는 2만 명, 3만 명을 노리는 게 더 좋구나. 이렇게 노하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셨던 아이템이 정확하게 어떤 아이템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초반에 비용을 쓰지 않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서 블로거들에게 쪽지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관련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보내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일단 진성원님께서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독채 펜션을 운영 중이고 네이버 예약 및 광고만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팔로우가 안 는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금액 많이 안 들고 라고 했을 때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팔로우를 늘리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매출을 올리는 게 목적이냐 비슷한 말 같은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목적으로 할지를 좀 먼저 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일단 팔로우를 늘리시기 위해서는 사진 퀄이 좋아야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강릉 펜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런 해시태그들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릉 펜션에서 멋진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곳에 왔는데 그래도 요 정도 사진 퀄은 유지해야겠구나 라고 할 정도의 사진들을 쭉 올리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들이 다 예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 게시글들을 보면은 물론 잘 찍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사진은 잘 찍어 주셔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요런 펜션 이건 뭐 딱히 예쁘다 뭐 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퀄은 잘 준비를 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해시태그인데요. 정말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컨텐츠를 볼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본문에 있는 해시태그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기 게시물이거나 아니면 요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게시글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적절하게 넣어서 컨텐츠를 구성을 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모방을 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광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 업체에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분은 이미 2.1만 명이니까 꽤 성장을 했죠. 그런데 팔로우가 뭐 한 100명, 200명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이 게시글을 썼어. 그러면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내 게시글들을 보고 좋아요를 해보고 막 이렇게 하길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요렇게 쓴다라고 하더라도 오가닉 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시글을 써서 요 게시글이 자연히 오가닉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노출량 이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은 이렇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페이스북은 10%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팔로우가 적을 경우 그리고 내가 게시글을 적었다. 그러면 내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게 적절한 프로필 광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팔로우를 늘리고 싶으실 때는 모방이 중요하고요. 사진의 퀄리티 그리고 적절한 해시태그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광고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런데 난 이렇게 해도 안 늘어나 라고 했을 때는 또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저 역시도 뭐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야 이게 딱 정답이야 라고 하긴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팔로우를 늘리는 거 말고 매출을 올릴까 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운영은 위와 같겠죠.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죠. 간접 운영은 뭐냐면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유입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봅시다. 강릉 펜션 중에 뭐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제가 요분한테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분은 다양한 여행을 올리시는 분이라고 추측이 드네요. 그러면 요즘에 인스타그램의 트렌드상 이곳에 노출이 되는 컨텐츠들은 업체가 올리는 게시글도 물론 있지만 다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채널도 운영하지만 남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즐거운 사진을 올렸어요. 이걸 업체에서 이렇게 올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 여기 마음에 드는데 여기 가봐야겠다. 혹은 우와 정말 멋있다. 나도 이런 뷰에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게시글을 운영을 하는 거. 그래서 앞에 제가 그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비용을 내고 하시는 방법들도 있지만 이렇게 여행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연인분들에게 DM 보내서 주말은 좀 부담이 있고 휴가철도 좀 부담이 있으니 비성수기에 평일에 뭐 우리 숙소에 와서 즐기시고 인스타그램 올려달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비용을 내고 하는 건데 글쎄요. 요렇게 큰 커뮤니티 정도의 힘을 가지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게 얼마나 성과가 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남의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광고 운영이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했을 때 좀 더 매출이 잘 오를 가능성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오픈 서베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거부감이나 신뢰감이 낮은 게시물의 형태가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협찬이나 홍보물 아니면 글로 너무 됐다. 그리고 스폰서들하고 붙었다. 이미지랑 영상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 해시태그 너무 많다.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싫어하는 컨텐츠 형태들이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왜 너 구매했어? 라고 한다면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서 별거 없이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서 그리고 설명 해시태그가 좋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글 반응 쭉 있습니다. 뭡니까?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서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시태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뭐 자주 보냐? 맛집, 음식, 여행 다 이겁니다. 펜션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저처럼 교육 재미없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해먹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맛집, 음식, 여행, 일상, 패션, 의류, 잡화 인스타그램에서 잘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보기는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반대로 인스타그램은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보기도 많이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튜브는 보시는 분은 많지만 만드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하나의 컨텐츠가 잘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인스타그램에 비해서는 굉장히 생산 속도가 더딥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만드는 것도 쉽고 그리고 보는 것도 쉽고 그러다 보니 이 피드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올리셔야 돼요. 자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팔로워를 늘릴 것이냐 매출을 올릴 것이냐 이렇게 좀 기준을 나눠서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크리에이터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인스타그램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있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막 만드시는 것보다는 나는 네가 좋아서 네 사진이 좋아서 네가 올리는 사진 스타일이 좋아서 풍경이 좋아서 난 널 구독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제가 같은
펜션에 두세 번 가는 경우가 몇 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사진이 좋아서 팔로우를 늘린다, 이런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나는 어떤 마케팅 채널에 정착할 것인가, 요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관한 리포터 2020이라고 해서 오픈 서베이에서 제공한 컨텐츠고, 여러분들이 오픈 서베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약간 광고를 하자면 제 오신의 학교에서는 얘를 좀 분석해서 올리는 동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신의 학교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로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블로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노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운 좋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노출을 시키고 있고 괜찮게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블로그를 만들었어. 이런 분들이 블로그로 3, 4개월 만에 성공한다?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블로그,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과거 운영해서 가지고 있다, 오케이, 블로그 꼭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시면 블로그는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건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유튜브냐 인스타그램이냐 이 두 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선호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영상이거나 사진, 중요한 사진들, 혹은 4분 이상의 영상,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등등등등등등등이 있겠죠. 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케팅을 알려준다는데 2, 3분짜리 영상 여러분들 신뢰 가십니까? 신뢰 가지 않겠죠. 그럼 저는 얘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하는데 사진 지까지 게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이것도 저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글은 좀 이렇게 슉슉 써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 나한테 좀 맞을 것 같아요. 4분 이상의 영상, 강의 영상이겠죠. 영상 4분 이상이면 나름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을 제 오신 학교로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영상, 제가 요즘 또 라이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지금은 동접이 15명 밖에 안 되는 쪼랩 유튜버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15명이 150명, 200명 이렇게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래도 제가 헛소리 하는 애는 아니구나, 쟤는 그래도 좀 나름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소리, 물론 요 컨텐츠도 할 수 있지만 뭔가 이게 화면에서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 얼굴 내고 뭔가 이렇게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해야 뭔가 여러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컨텐츠는 어떤 형식인지를 찾아보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방금 행복했어요 님처럼 나는 예뻐, 아이템이 너무 예뻐, 그러면 2, 3분짜리 짧은 영상 만들 수 있죠.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사진, 이야, 패브릭 소품으로 사진 너무 좋죠. 글,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 만들 수 있죠. 4분 이상의 영상도 만들 수 있죠. 라이브 영상? 요거는 저랑은 약간 성향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제가 라이브를 한다면은 홈쇼핑처럼 판매를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엄청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거 성착순 10분에게만 라이브로 지금 바로 주문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예쁜데 오디오로 뭔가 할 건 없겠죠. 그러니까 방금 행복해서요님의 핸드메이드 패브릭 소품과 저의 마케팅 컨텐츠는 전혀 원하는 컨텐츠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당신이 글, 사진, 영상, 댓글 업로드 어디에 많이 하느냐? 인스타그램 엄청 많이 합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사람들 안 쓴다 해도 많이 하네요. 밴드 많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 보기 전에 요 밑에 한번 보면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핀터레스트 다 망하고 있는 곳이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유튜브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 아마 저한테 가장 뜨거운 SNS 채널을 두 곳을 뽑아봐 라고 한다면 저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두 곳을 고민하지 않고 말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많이 만들고 또 많이 봐요. 생산량도 많고 뷰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컨텐츠들이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노출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컨텐츠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유튜브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만 그 영상도 2019년에 비해서 많이 만들어 올립니다. 많이 올리지만 인스타그램에 비해서는 적어요. 왜 그럴까요? 영상을 편집하고 썸네일 입히고 업로드하고 귀찮거든요. 엄청 할 게 많아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또 너무 좀 막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진 예쁘게 찍어서 게시글 좀 적고 해시태그 끝! 물론 이 안에 많은 테크닉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촬영해야죠, 편집해야죠, 업로드해야죠, 또 썸네일도 입혀야 되죠. 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올려요. 되게 까다로운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택하셔야 되는 거죠. 오종현 마케팅을 하는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4분 이상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잘 안 쓸 것 같은 유튜브를 택해서 난 하겠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패브릭 하시는 분은 방금 행복했어요 님은 할 게 너무 많아, 그래 난 이걸 다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나의 실력이 좀 딸려 라고 하신다면 요거부터 하시는 거죠. 요거부터 하시는 거죠. 2, 3분 이하의 짧은 영상 사진으로 먼저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눈뽕이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을 해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팬도 늘리면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유튜브로 옮겨서 차근차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택하실 수 있는 거죠. 할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별로 할 게 없어. 있는 데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채널을 할 것인가, 정착해서 꾸준히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의 성향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마포구에 어린이 치과를 내가 찾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찾겠습니까? 유튜브를 찾겠습니까? 어딜 찾으실 겁니까? 저는 네이버에서 찾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앙쭈 소아치과 클릭을 해서 리뷰를 볼 겁니다. 리뷰 작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리뷰가 116개인데 이걸 다 작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뷰 영역에 저는 카페를 들어가서 카페에서 내용을 볼 거예요. 어린이 치과 추천했는데 보면 물론 광고도 있겠지만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이렇게 하나씩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치과 원장이고 치과를 홍보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물론 운영을 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피부로 남는 건 카페 혹은 네이버 지도에서 긍정적 리뷰, 이게 우선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채널을 택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정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대충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내 핸드메이드 패브릭 소품은 고가다, 비싸, 그래서 가격으로 칠 수가 없어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저가와 고가로 나눠져 있다. 아무리 고가지만 저가가 없는 시장이 있고, 아까 제가 보니까 패브릭 소품은 2천 얼마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몇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저가와 고가로 나눠져 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패브릭 소품은 핸드메이드니까 이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 만드는 사람에게 혹 하게 되면은 내 걸 계속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이 팬심이 중요한 제품이야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업체들과 약간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 고객의 니즈,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쁘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쁜 게 짱입니다. 예쁜 게
그래서 제가 요런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게 그냥 대충 말하기보다는 요런 가정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 고가야 라고 한다면 이 시장 엄청 저렴하거나 혹은 검색 광고가 엄청 비싼 이런 곳에서는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런 곳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광고를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인기 키워드로 바로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저가의 판매 건수가 많다거나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파워링크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 상위에 노출해서 뭔가 구매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브랜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시장이 저가와 고가로 나눠져 있으면 저가는 버리세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5만원짜리 물건을 딱 보고 야, 좀 깎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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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주세요 계속 얘기를 해서 이걸 깎아서 하나를 파는 것보다 그냥 이 사람 버리고 그냥 5만원 볼 때 이거 살 수 있네, 그래 사자, 이런 분들을 택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가와 고가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면은 내가 만약에 고가에 들어가 있다면은 저가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고가를 택한다. 나는 저렴하게 팔지 않겠어. 예를 들면 세일도 막 90% 세일, 80%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파시는 분들 있거든요. 안 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자, 여기 보시겠어요? 나는 세일을 안 하는데 여기 보시면 50% 세일하고요. 여기는 15,000원 붙어 있고요. 여기는 1+1 하고요. 뭐 세일, 물론 옷이기 때문에 뭐 똑같이 대기할 수 없지만 나는 세일을 안 하는데 90% 할인하고요. 이런데 같이 뛰어들어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매력이 있을까요? 나는 할인도 안 하는데 비싼 켜도 광고해봤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저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고가의 내 제품을 파는 거 포기하시고 저가 버리시고 고가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들이 남습니다. 요 문제들이 남는데요. 팬심이 중요하고 고객의 니즈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예쁜 컨텐츠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추가로 짧은 거 하나에서 총 세 가지입니다. 내 채널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 채널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고객 후기를 통해서 하는 요런 이벤트, 요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오늘 본 채널인데 지인의 소개로 본 채널인데 여기 보시면은 와,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 제품을 만드는, 이 제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음식을,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와, 이분 대단하다,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진짜 가서 사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인스타그램 보시면 와, 장난 아니죠. 사진. 그리고 클릭을 하면 물론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긴 했지만 그 밑에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팬이 있거든요. 와, 얘 좋아 좋아 좋아, 아, 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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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혹은 블로그의 댓글을 통해서 니즈가 또 영상이나 음식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예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패브릭 소품이라고 하면은 블로그는 잘 모르겠고요. 이 두 가지를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해 보시면서 내 팬들을 차근차근히 쌓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라는 거고, 그리고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비용을 내고 체험날 운영하실 수도 있고 초반에는 좀 유명하신 혹은 팔로워가 한 10만 명 미만인 그런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제공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 거를 좀 작성을 해달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 제품을 이미 구매한 고객들에게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유입이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객 후기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가인데 저가처럼 막 광고를 때려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접 채널을 운영하시는 거에 큰 무게 중심을 두시고 나머지를 운영하시면은 아마 요런 방향으로 운영하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